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소니가 더 이상 디스크로 게임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2028년 1월부터라고 시기도 딱 못 박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오로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8년 1월이라고 한 거는 1월 23일 아니면은 조금 빠르면은 2027년 12월 3일 같은 때, 그러니까 1, 2, 3이 되는 때에 플레이스테이션 6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이 디스크 발매가 중단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계기로 플레이스테이션 6는 아예 디스크 버전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빌드업처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미래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럴 것 같다라고 공감하시면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또 오늘 이야기 다시 맞춰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좀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니만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디지털 구매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시작됐죠. 이 모바일 앱은요, 오래전에는 패키지도 일부 있기도 했고 카트리지 형태로 나올 때도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 라이선스를 파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앱스토어는 그 유통과 구입, 인증 같은 거를 하나로 묶은 서비스였었어요. 사실 그래서 모바일에서 굉장히 편리한 경험을 줬죠. 하지만 게임은 어떤가요? 이건 출발 시점이랑 관련이 있겠지만 이 팩이나 카세트, 디스켓 같은 실물 패키지가 중요한 게 게임이었죠. 게임은 하나의 작품이고 또 이걸 소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패키지는 단순히 게임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을 갖고 있다라는 상징성을 강하게 주는 상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게임이 예술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공감하잖아요. 물론 디지털은 큰 흐름이에요. 소니가 말하고 있죠. 이미 절반 이상,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85%가 디지털로 구입하고 15%만 디스크를 산다라고 합니다. 바이오하자드나 스트리트 파이터, 프레그마타 같은 게임 만드는 캡콤은요 93% 이용자가 디지털로 구매했다고 하고요.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같은 충성도 높은 프랜차이즈가 많은 이 스퀘어 에닉스가 상황이 조금 나아서 디지털 비중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리테일 시장입니다. 제 친구도 게임샵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리테일 시장입니다. 제 친구도 게임샵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왔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슬픈 일이죠. 이제 게임기는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하고 게임은 PS 스토어에서만 판매되는 좀 단조로운 구조가 이루어지면서요. 동네마다 있던 게임 가게, 또 마트 한 구석에 있던 게임 코너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통망이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게임이라는 거 접하고 즐기고 그 주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니는 좋을 겁니다. 일단 유통이 한 군데로 모이니까 판매량 집계나 마케팅 같은 것들이 쉬워지고 또 디스크의 생산, 유통, 재고 같은 부담도 완전히 사라지죠. 그런데 여기 가장 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고 거래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 중고 게임은 게임 플랫폼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죠. 회전율이라고 하죠. 게임 하나가 생산되면 몇 명의 손을 타게 되는지에 대한 건데 보통 두세 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도 중고 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통 게임이 한 8만원 정도씩 하죠. 그런데 게임 개발사나 유통사, 플랫폼 입장에서는 8만원짜리 게임이 한번 팔리면 그게 4명에게 돌고 도는 동안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없죠. 게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첫 주말에 빨리 엔딩 보고 한 10,000원 정도 가격 내려서 중고샵에 팔거나 당근하죠. 그래서 중고를 완전히 차단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3배 이상의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만큼 매출도 커지겠죠. 100만 장 팔았다는 이야기가 300만 명이 즐겼다라고 바뀌면은 마케팅에도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10몇 년이 지났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1을 내놓으면서 디스크를 계정에 귀속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는 이 계정이랑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반발을 샀었고요. 소니도 이걸 엄청 비웃었죠. 플스4는 중고 거래를 환영한다. 디스크를 팔기도 하고 친구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거는 게임의 중요한 경험이다 라고 광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다행인 거는 닌텐도는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을 원하지만 아직도 패키지를 좀 존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프라인 패키지는 닌텐도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 디스크는 몇백 원이면 찍어내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닌텐도는 이 리거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끌고 갑니다. 여기서 키카드가 나오죠. 일단 이거 욕을 먹긴 하지만 이 키카드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유통하는 거지만 기존 패키지에 이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경험이랑 소유욕 또 중고거래 같은 것들을 모두 끌어안는 거죠. 이 키카드 처음에 욕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선녀인 거죠. 이것뿐 아니라 닌텐도는 게임 대여에도 진심이죠. 스위치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게임을 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기기를 같이 두고 게임의 이용 권한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14일까지 빌려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한테 게임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걸 디지털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게임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 이런 방향이 맞죠. 언젠가는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가겠지만 이 게임은 그냥 팔고 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문화이고 경험이거든요. 우리는 페미컴 이후에 43년을 그렇게 게임을 문화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저도 일본에서 이 슈퍼마리오 정품팩을 1이랑 3를 이거 굿즈처럼 구입했는데 지금 페미컴도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이 마리오는요 스위치 구독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서 와 내가 드디어 슈퍼마리오 게임을 샀다, 정품을 샀다, 이건 내 거다 라는 상징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런 경험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닌텐도는 본사도 또 경영 주체도 일본이니까 이런 문화를 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고 이런 동양의 특히 이제 일본 중심으로 한 수집 이런 것들의 그런 문화를 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쿠다라기 캔이 아직도 소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디지털 전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기의 성장을 함께 해온 세대로서요.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을 또 그 즐거움을 아직은 조금은 더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게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라이브러리 하나 채우는 걸로 바뀌는 거는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법적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구입한 콘텐츠가 진짜 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유비소프트가 게임 더크루의 라이센스를 회수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이 더크루는요 온라인 라이브 게임인데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오프라인 모드 이런 거 없이 아예 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구매자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게임이 삭제됐다고도 하고요. 디스크 구매자들도 게임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설치만 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거를 갖게 된 거죠. 온라인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꽤 오랫동안 서비스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몇만 원씩 주고 구입한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구매 내역까지 삭제시켜 버리는 건요, 이게 내가 게임을 산 건가, 내 거 맞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구입가인가 아니면 대여료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랫폼들은요 디지털 콘텐츠가 구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 권한, 라이센스를 주는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랑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또 논란도 커지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라이센스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려워요. 회사가 망했을 때 그 소유권을 어떻게 챙겨주라고 강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법원의 AB2426 법안인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를 진짜 구입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buy나 purchase, 그러니까 구매라고 쓰인 문구, 버튼 같은 거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다운로드, 라이센스, 이용권 이런 걸로 아예 명확하게 표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 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이제 게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또 빌려서 할 수도 없고 중고로 구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근본적인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문제들은요 지금 철저히 공급자 입장에서만 결정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체관을 두고 전 세계가 같이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결국에 모든 거는 바뀌게 되죠. 게임의 디지털 전환도 소니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제한 게 아니라 시장이, 게이머들이 선택한 거긴 하죠. 뭐가 딱 옳고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대다수 그리고 또 새로운 게이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게임을 오래 했던 입장에서 아쉬운 거죠.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또 작품이라는 출발점에서 게임업계가 같이 고민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치사하지만 게임은 오랫동안 불법 복제 시장이 아주 컸었죠. 근데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불법 복제 안 쓰고 다 어떻게든 정품을 다 사서 쓰고 있잖아요. 이 더 큰 수익을 원하는 게 기업이긴 하지만 적어도 게임은 우리가 같이 즐거워야 되는, 우리 같이 가는 한 팀이잖아요. 좀 시장을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친구의 고민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매장들은 결국에 중고 위주로 재편이 될 텐데 중고 게임 디스크들은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중고가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아무도 디스크를 안 사고 디스크 기기도 없어지게 되면서 의미가 사라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또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